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어떠신가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다가오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외워놓은 영어 문장 몇 마디로 대화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영어 문장을 다 말하고 난 후에는 막상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셨나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외국인과 대화하는 자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Just follow me and you'll amaze yourself.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 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보고 영어 문장도 통째로 외워보고 그리고 영어 문장도 많이 따라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외국인과 대화가 시작되면 자신 있으신가요? 만약 수많은 노력에도 아직 자신이 없으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아직도 자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영어 단어 몇 개, 손짓 발짓 사용하는 생존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원리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 몇 문장으로 그 상황만 잠깐 모면하는 반짝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길을 물어오는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 잠시나마 친구처럼 느낄 수도 있는 소통.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를 표현하는 진짜 대화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따라하고 외우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규칙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고 외우면 일단 외우기도 힘들고요. 재미가 없죠. 게다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창조하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규칙과 원리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초 안에 다음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만들면서 말하고 싶은 영어를 표현하는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딱 이 3단계를 통해서 말해보세요. 이미지, 핵심 문장, 확장. 스텝 1. 앞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영어가 엄청 빨리 늘려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무조건 뭐부터 떠올리라고요?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녀석과 친해지면 영어는 무조건 더 쉬워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잘하게 되거든요. 영어로 말을 할 때도 표현하고 싶은 의미의 이미지부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건 중요한 명사를 중심으로 핵심 이미지만 떠올리는 겁니다. 약간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직접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요. 스텝 2. 떠올린 핵심 이미지를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스텝 3.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명사, 바로 이 중요한 명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명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자리가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주인공인 주어와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러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무슨 종류가 들어갔나요? 그렇죠. 명사라는 종류가 들어갔죠. 말하고 싶은 문장에서 바로 그 명사가 중요한 명사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 중요한 명사를 중심으로 핵심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만든 다음 그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중요한 명사를 중심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면 표현하고 싶은 영어 문장이 나중에는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아까 나왔던 이 문장을 표현해 볼 건데요. 단순히 이 문장이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텝 1. 먼저 이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중요한 명사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영어 문장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죠. 주인공인 주어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동작을 담고 있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주인공이 누구고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주인공이 안 보이면 거꾸로 동작을 하는 주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있을 거예요에서 있다라는 동작이 있죠. 그러면 누가 있을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동작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핵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난 영상들 속에서 배운 자동사, 타동사 기억나시나요? 그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동작의 핵심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동작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때 동사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니면 동작의 대상인 명사가 있어야 동작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동사만으로 동작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동사 자기 스스로 동작을 완성하는 것이니 자동사일 거고요. 동작만으로 동작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고 무언가 그 동작의 대상인 명사가 그림 속에 함께 그려져야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그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히 타동사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이미지까지가 문장의 핵심 문장이 될 겁니다. 자, 아주 잠깐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smile이라는 동사에 담긴 동작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무슨 동사인지 맞춰보세요. 스마일에 해당하는 동작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어떠한 동작의 대상이 없어도 그림이 그려졌네요. 그러니까 스마일은 무슨 동사일까요? 그렇죠. 자동사죠. 한 문제 더 나갑니다. carry의 동작의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무슨 동사인지 맞춰보세요. carry는 무엇을 운반하는지 그 대상이 있어야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carry는 무슨 동사일까요? 그렇죠. 타동사겠죠. 특히 carry라는 동사는 주인공이 동작의 대상을 주인공에게 붙여서 이동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든 지갑이든 돈이든 몸에 붙여서 이동하고 다니면 이 carry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동사도 그 동사에 대한 본질적인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올바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스텝 2. 자, 그러면 떠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를 보니 주인공의 주어는 I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I에 있다라는 동사를 연결하면 핵심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있다.
이러한 한국말 그대로에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요. 문장의 상황에 맞게 그 동작의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동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있다라는 동작의 이미지는 그냥 이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살면서 머무른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무르다의 stay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인 비동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비동사를 만나는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stay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동사 앞에 조동사라고 하는 부품을 붙이면 동사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잖아요. 조동사도 동사 앞에 붙어서 조력자처럼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거죠. 자, 지금 동사 앞에 붙을 수 있는 조동사 부품들 몇 가지가 보이네요. 조동사 각각 아래에 어떻게 동사의 의미를 세밀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stay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머무를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stay 앞에 have to 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머물러야만 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있을 거야, 머무를 거야 라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will 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동사 앞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I will stay. 이제 핵심 문장이 다 만들어졌네요. Step 3. 자, 이제 문장을 확장하면서 나머지 의미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문장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니 캐나다, 가족, 한 달이라는 명사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가족은 family, 캐나다는 그대로 Canada, 한 달은 영어로 one month니까 I will stay Canada, family, one month. 이렇게 확장하면 될까요? No. 여러분, 제가 너무 단호했나요? 하지만 I will stay 상태에서 family, Canada, one month의 명사들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류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진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종류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명사라는 종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명사 그냥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원리를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미 문장의 자리는 명사로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명사를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종류가 바로 전치사라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는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명사 연결.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바로 이 전치사라는 종류가 인위적으로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전치사를 통해 계속 명사들을 연결하면서 문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전치사들이 명사를 연결하면서 전치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하게 되죠. 자, 머릿속에는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전치사는 4글자로 뭐라고요? 명사 연결. 이제 다시 핵심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I will stay는요,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문장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명사가 자리를 다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명사가 쏙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더 쉽게 이미지를 통해 핵심 문장을 만들었으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Canada, family, one month와 같은 명사들이 단독으로 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통해서 Canada, family, one month 같은 명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캐나다 앞에는 넓은 범위 앞에 붙이는 in을 붙여주고
family에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with, 1month 앞에는 무슨 동안을 의미하는 for를 붙여주면 명사 앞에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잠깐 전치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전치사들을 이미지로 싹 잡아버리는 영상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in Canada with family for a month 중에 무엇을 먼저 붙일지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이때도 역시 확장하는 의미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확장하는 의미들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캐나다라는 장소를 먼저 그리시겠나요? 아니면 함께 있는 가족들을 먼저 그리시겠나요? 아니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그리시겠나요?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함께 있는 가족을 먼저 그리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with family를 stay 뒤에 가장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캐나다라는 장소를 그리게 될 테니까 in Canada를 그 다음에 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for 1month 이것을 붙이겠죠. 그러면 I will stay with family in Canada for a month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네요. 여러분, 핵심 문장을 확장할 때 순서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무엇부터 그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서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데요. 우리가 배운 3단계를 통해서 만들어 보세요. 먼저 핵심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이미지를 핵심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확장해 보세요. 자, 이제 같이 영어 문장을 만들면서 원리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의 3단계가 무엇인가요? 이미지, 핵심 문장, 확장이었죠. 스텝 1. 중요한 명사를 중심으로 이 문장의 핵심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자,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너이겠죠? 그 너라는 주인공에 어떠한 동작이 연결되나요? 가지고 다닌다는 동작이네요. 가지고 다닌다는 동작은 꼭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대상이 있어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의 대상을 찾아보니 무엇인가요? 신분증이네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렇게 되겠죠. 스텝 2. 이미지 속의 중요 명사를 중심으로 핵심 문장을 표현해 볼까요? 주인공은 you일 테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붙이는데요. 혹시 이렇게 주인공이 동작의 대상을 붙이고 이동할 때 어떤 동사를 쓰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맞아요. 바로 앞에 나왔던 carry라는 동사예요. 이런 게 이미지의 힘이죠. 그리고 carry는 뒤에 동작의 대상인 명사가 있어야 동작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타동사니까 carry의 목적어 자리에 신분증인 identification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해야 한다는 조동사의 부품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have to였죠. 그 조동사의 부품을 동사 앞에 붙여서 표현하면 you have to carry identification 이 되겠네요. 스텝 3. 자, 이제 문장을 확장해 볼까요? 핵심 문장을 만들었으면 명사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고 배웠죠. 이때 어떠한 종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명사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전치사죠. 그래서 캐나다 앞에 연결고리인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연결하겠죠. 지금은 in을 붙여서 in Canada 이렇게 더해주면 You have to carry identification in Canada 라는 문장이 완성되네요. 자, 이제 새로 나온 규칙 15초 마무리. 동사 앞에 붙여서 동사의 표현을 조력자처럼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부품이 무엇인가요? 조동사.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명사를 인위적으로 연결해주는 종류가 무엇인가요? 전치사. 자, 원리에 대한 퀴즈. 표현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죠? image. 자,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3단계 무엇이었나요? image, 핵심 문장, 확장이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어를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셨나요? 지금은 자신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잘하고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들이 그 시작입니다. 12년 동안 영혼을 갈아서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놀라워지는 영어, 저는 이로원이었습니다.